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야? 야, 큰일 났네? 된 거죠? 오늘 잘 된 겁니다. 잘 됐다, 일단 됐다.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 이제 7년 확정. 예, 설명이 설명이 확정.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너무 훅 끝났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아까 그래서 윤석열 출석도 안 하지 않습니까? 법률심이니까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도 법리적 판단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판단한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이 맞다, 항소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법리 판단을 해준 거고 예.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니까 사실관계니까. 우리는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다투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 원심 그냥 그대로 간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깔끔하게. 큰일 났네. 그 다음 출연자들 빨리 연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완전 길어질 줄 알고. 완전 꼬여버렸네. 제가 금방 끝날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내리면 금방 끝난다. 기분은 좋지만 제가 아주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와, 나는 그 수사권 문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 예. 항상 윤석열 측에서 이제 문제 삼았는데 그거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네. 오늘 또 길어지겠구나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늘 판결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7년 받는 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순간 다 끝나. 와. 내란 재판이 다 흔들릴 수 있으니 네. 이 사건에 네.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인 건 여러 가지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이 있지만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이제 본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체포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이런 주장이죠. 그게 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대통령실이야. 그래서 군사상의 어떤 보호 네. 돼야 되는 구간이고 그거는 승낙을 받아야 돼. 근데 경호처장이 승낙해 준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거부한 거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야.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갈래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있어. 그런데 거기서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조문에서 하고 있냐면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인지한 적이 없어. 공수처에서 인지한 적이 없고 고발장 받아서 했는데 인지라는 것은 인지 보고서가 붙어서 즉 고발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고발도 있어야 되고 고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수사의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 고발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죄가 있네? 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됐어도 인지는 안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지라는 것 자체는 고소는 고소장, 고발은 고발장인데 인지는 인지보고서라는 게 수사 기록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인지가 아니고 고소 고발이 된 거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면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보고서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야.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고소든 고발이든 어찌 됐든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다 인지인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그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없게끔 앞으로는 공수처에도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좀 넣는 것이 좀 어떤가. 어떻습니까, 제 그런 의견? 당연히 그런 공수처법 발의가 돼 있고 네.
돼 있어요? 네, 발의가 돼 있습니다. 돼 이제 있어요. 처리해야죠. 근데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법조 비리만 전담하는 전담 기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고위공직자의 주요 범죄들로 여전히 하면서 내란죄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네. 이 역할론에 대한 지금 뭐랄까 논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출발 자체가 사실은 검사들이 잘못한 것을 아무도 수사할 수 없으니 네.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출발하면서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너무 많은 수사 대상과 너무 많은 수사 대상자들이 있는데 공수처 인력으로 다 지금 못하니까 예. 너무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처음 출발처럼 법조 비리만 판사 검사랑 수사에 관여하는 수사관들 여기 법조 비리만 전문적으로 수사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게 만들자라는 논의는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물론 현재 기준으로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지금 확대한 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올라가 있긴 한데 판사의 비리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요. 지금 이번에 그 전에 저희 누구죠?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이제 시기요? 근무 시간에 술 먹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자진해서 지금 사직서를 냈거든요. 제주지방법원의 판사입니다. 제주 판사 오창훈인가 뭐 이런 그 사람이 했는데 이제 지금 징계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직서를 수리했느냐 이 부분이 약간 논점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질의가 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 범위인지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따져볼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지금 수사 범위를 버려놔가지고 사실 공수처가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검사, 판사 이런 사람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권력 작용으로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건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네. 다른 사건 아예 떼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죠. 수사는 각자 알아서 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검찰이 이제 수사 안 하겠지만 각자 역할을 하게 하고 판사도 재판을 하게 하고 다 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정확히 감시하는 기관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공수처는 좀 그렇게 개편해야 된다는 게 저도 찬성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한 가지만 더 아까 네네네네.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래서 아까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게 이제 두 가지였죠. 아까 체포영장 자체가 부적법하니까 우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얘기했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군사 보안 시설인데 지금 경호처장이 허락을 안 해줬잖아. 그때 승낙을 안 했거든요. 승낙을 안 해서 그럼 들어온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우리가 체포영장을 저지하건 뭐 하건 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번째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했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110조가 뭐냐 대법관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군사상 비밀 보호가 유지되는 지역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1항에 규정돼 있다. 네. 근데 2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2항에는 무조건 승낙을 거부하면 안 되고 그 요건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그 국가안전보장이든지 국방통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쫙 열거하면서 근데 이 건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승낙을 거부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승낙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10조 2항에 한 승낙 그거가 아니니까 승낙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 수색하러 들어간 건 정당한 법집행 행위야. 네, 중요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체포영장 정지하면 그런 건 다 죄가 돼.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거 그 딱 두 가지 있잖아요. 가장 계속 첨예하게 다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윤석열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다툰 거에 대해서 대법관 깔끔하게 정리를 한 판결에 이렇게 정리할 수 의미 있는 있겠습니다.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판결이 너무 짧아서 갑자기 다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저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분은 좋아요. 예. 아니, 너무 뭐 그렇게 느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윤석열 같은 찌질한 법기술자를 만나니까 우리가 이게 공수처의 관련 사건을 어떻게까지 해석해야 되느냐를 맞아.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할 때 군사상 뭐 비밀을 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승낙 받아야 되냐 이 얘기를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황당하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지기현. 아, 지기현이.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구속 취소. 그게 핵심이었어. 예. 그때 지기현이 내건 논리는 뭐 수사권. 나를 시간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네. 바로 이 방금 말씀하신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문 제기를 해놨어요. 다툼의 여지 있으니까 위에서 예. 한번 따져봐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수사권 있다. 그렇지. 라고 명확하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지기현은 이제 뭐 어디 혼내야지. 그렇죠. 지기현이 그 판결을 매우 이상하게 했다라는 것과 아, 이 예리한 지적입니다. 항소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심우정이 심우정. 둘 다 매우 나쁜 놈이다라는 게 이 대법원 판결로 그렇지. 인정이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잊으면 안 돼. 중요한 아주 잊으면 안 적절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핵심입니다. 네. 지기현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건 틀렸다는 것을 자신들의 형님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형님들이. 판단내는 네. 거야. 형님들이. 형님들이. 맞잖아요. 여성도 예. 있습니다 대법관 중에. 예. 여성도 있다고. 형님. 죄송합니다. 네. 누님 형님들이. 네네네. 그러면 쓰리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쓰리백이 완벽하게 막아냈단 말이야. 아, 예, 쓰리백, 쓰리백 맞잖아. 그러면 지기현이는 최소한 무슨 뭐 자숙을 한다든가 예. 사과를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뭐 해야 돼. 아 지경 근데 그런 게 너무 안 들린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네. 그럼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요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는 미결수에서 이제 완전 기결수가 된 거죠? 확정 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 7년은. 그러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다른 데로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전히 그 다른 사건을 다른 하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미결이라. 예.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은 유리하네. 유리하다기보다 그게 유리하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걸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어쨌든 말하기는 계속 뭐 받아들면서 형량이 늘어나는 거죠. 일반. 아니 그 근데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라 형량이 더 늘어나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노역을 하지 않는 구치소에 있는 건 맞죠. 구치소가 편한 거는 맞죠. 예. 맞아요? 왜냐면 면회 제한 같은 게 기결수는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면회가 구치소 같은 건 날마다 일반 면회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접견도 변호사 접견도 이제 기결수는 이제 제한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할 수가 없죠. 이제 미결이어야 변호인 접견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는 아 그래요? 미결이어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은 애가 이제 대법 확정 판결 받고 깜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 다른 죄가 또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아. 그럼 얘는 다시 구치소로 이감시켜줘요? 그게 이제 그걸로 구속이 따로 되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게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이제 사건은 해당 불구속인 사건은 거지. 불구속 영장이 상태잖아요. 없으면. 아. 근데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계속 발부된 상태로 지금 현재 미결 상태인 윤석열은 그걸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으니까 아. 그게 이제 미결인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추가 뜨면 아, 구속되는 사람들은요 추가 뜨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아 그랬습니까? 네, 왜냐하면 형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이 보였다가 갑자기 끝이 안 보이고 다시 늘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검사들이 괴롭힐 때 그 분리 기소를 합니다. 한 번에 재판 받아서 아. 징역 뭐 3년 나올 거를 분리 기소하면 찔끔찔끔 계속 형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치면 결국에 뭐 4년 5년 더 되기도 하고. 그럼 다른 재판 이제 나오면 죄수복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요. 이제 그건 미결수. 그건 또 미결이야. 미결수니까. 그 사건은 또 미결이니까 아. 그렇게 되죠. 턱시도 입고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참.